땡. 조금만 하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돌연변이. 얘들아, 돌연변이가 뭘 것 같으니? 돌연변이 정의가 뭘까? 돌연변이. 부모의 없던 유전 형질이 돌연, 갑자기란 뜻이야. 우리 돌연사했다. 좋은 뜻은 아닌데 돌연사했다 그러죠.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러죠. 돌연, 갑자기란 뜻이야. 유전 형질이 갑자기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손한테 유전되는 현상이야. 이렇게. 물론 돌연변이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비교되는, 대응되는 그런 변이가 있어. 그 변이가 어떤 변이냐면 우리가 이제 개체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서 획득 형질이라 그랬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형질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 서진이가 센 주먹을 갖고 싶어. 돌주먹을 갖고 싶어. 그래서 맨날 벽에다가 주먹을 쳤어. 그리고 주먹이 이따만한 쇠주먹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주먹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았더니 애가 주먹을 갖고 태어났을까? 아니죠? 이건 후천적으로 연습해갖고 단련한 거지 유전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주먹이 완전히 돌주먹으로 자식도 태어나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이 얻어진 형질, 획득 형질 또는 개체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돌연변이하고 틀리게 유전이 안 됩니다. 한때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게 유전된다 그래갖고 이게 잘못됐던 거야. 근데 이건 유전이 안 되고요. 이게 유전이 되려면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진화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조금 약간 억지가 있어. 억지가 있다. 이놈의 돌연변이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돌연변이들은 환경 적응력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돌연변이 때문에 이게 변이가 일어나갖고 이게 변했다,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억지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드는 거냐면 이런 거지. 우리 서진이가 오늘 갑자기 겨드랑이가 간지러운 거야. 겨드랑이를 막 만졌어. 근데 냄새가 나. 비린내가 나요, 겨드랑이에서. 미쳐버리겠어. 근데 뭐가 까칠까칠거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봤더니 지느러미가 생기는 거야. 겨드랑이 밑에서. 다리도 막 가려워서 다리도 있는데 다리가 막 미끈거려. 다리에 비늘이 생겨.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게 희귀병이래. 옛날에 이광수가 무슨 물고기 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 우리가 어류가 조상이잖아요. 그래갖고 물고기 비늘 같은 게 다리에 막 생겨. 보조개처럼 입이 쏙 들어가더니 이상하게 생겨요. 수영장을 한번 갔는데 물속에서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거야. 와, 이제 반 어류 인간이 된 거야. 근데 몸에서 비린내 나고 막 생선 비린내 나니까 애들이 싫어해. 그리고 애들 막 피해 댕기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막 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빙하가 녹아갖고 육지가 다 잠겨버려. 순식간에 잠겨버려갖고 다 물바다가 돼버린 거지. 다른 애들 다 익사해서 죽었어. 서진이만 살아남은 거지. 물속에서 막 숨도 쉬어. 막 하다 보니까 저기에 채민이라는 웬 여자애가 걔도 어류인간인 거야. 그리고 둘이 이제 같은 어류인간끼리 만나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자손이 퍼져가지고 그런 환경 조건에서 어류인간들이 많이 번성을 한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얘 몸에서 비린내 나고 막 맨날 막 그러니까 애들을 피해 댕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못 만들고 그럼 그냥 그 대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 돌연변이들은 이래요. 환경 적응력이 좋지 못해. 근데 억지로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건 아까 그런 방식으로 갑자기 환경이 변해서 그 돌연변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걔네만 살아남아갖고 걔네들이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그래서 억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설을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가르쳐줄 돌연변이들은 환경 적응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 그러면 돌연변이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돌연변이는, 자, 사람의 돌연변이야. 이게 사람의 유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돌연변이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뭐야?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이제 계속 앞부분에서 했던 게 그거잖아. 염색체는 이렇게 생긴 걸 우린 염색체라고 했잖아. 이게 염색체.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 형태. 그죠? 이게 염색체야. 이 염색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거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핵형 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니네 다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엄마가 임신했을 때 한 3, 4개월 되면 병원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하러 오라 그래요. 그럼 엄마 양수 속에 있는 양수를 좀 끄집어내면 니네 태아에 체세포가 둥둥 떠다니거든. 그걸 갖다가 세포 분열을 하면 거기 안에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얘가 다운증후군인지 아닌지 기형아 검사를 하는 거야. 이거 가격은 한 30만 원? 의료보험이 돼요. 그 정도다. 얘는 유전자 분석법이야. 니네 알겠지만 여기에 사람의 유전자는 약 2만여 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야? 46개잖아. 그 2만 개 종류의 유전자가 46개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염색체 하나당 한 500개 정도씩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 유전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 우리 배웠지. DNA에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유전자잖아. 이거는 그냥 볼 수 없어요. 유전자 분석은 한 돈 1,000만 원 들어. 요새 아침 드라마,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는 다 막장 드라마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도 아침에 잠깐 드라마 보다가 아침 드라마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거기 헤어나지 못해. 근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 막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내 아들이 아닌 거야. 막 얘 알고 봤더니 막 회장 아들이고 막 이래.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얘 출생의 비밀을 막 밝혀야 돼. 그래갖고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막 유전자 검사. 이게 유전자 검사야. 사실은 이제 이걸 유전자 분석할 때는 유전체라는 거 알죠? 우린 뭐라 그러지? 영어로? 게놈 프로젝트라 그러죠. 게놈 들어봤지?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게놈을 다 읽었대요. 근데 사실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활용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유전자도 다 조작해가지고 우리 뭐예요? 특히 이제 유전병 같은 경우, 암이라든지 가족력이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제거하고 애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니네 그거 알잖아요.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되게 유명한, 되게 육감적인 배우로 유명합니다. 가슴도 막 이러고. 근데 그 배우의 생명이 몸이잖아. 근데 이 여자는 가슴을 도려냈어. 왜 그랬게?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거든. 근데 자기도 어머니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서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족력이 있다고 진단을 받은 거지. 근데 그걸 유전자가 이게 게놈 프로젝트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치료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불안하니까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가슴을 도려낸 거예요. 여배우한테 가슴은 되게 생명인데 자식을 위해서 애들한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게놈 프로젝트가 좀 발달하게 된 게 니네 잘 아는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아저씨 알지? 그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아저씨가 자기가 췌장암 걸려가지고 살고 싶었겠지.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그리고 자기 유전자를 다 나를 치료해달라. 그리고 연구소에서 그거 연구를 다. 근데 결국은 못 살리고 연구는 했대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큼 연구가 돼서 요새는
정자 난자 수준에서부터 그런 안 좋은 유전자를 끄집어내고 좋은 유전자로 바꾸고 이런 게 된대. 그럼 오래 사는 사람도 만들 수 있고 아주 뛰어난 인류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늘 봉착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못난 사람들은 이제 못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비교가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또 층이 분류되겠지. 상층, 하층이 분류가 되겠죠.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뛰어난 자식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죠? 능력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계층이 분리가 되고 이런 시대가 또 올 거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까지 기술이 갔다. 이건 한 돈 1,000만 원 이상 든다. 그래서 친자 확인할 때 많이 쓰는 방식, 유전자 분석.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아미노산의 염기, 서열 이런 걸 읽는 거거든. 이런 걸 읽어가지고 유전자 분석법을 쓰는 거다. 얘는 모양이나 크기를 분석하고 개수를 분석해서 그 개수가 맞는지를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돌연변이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에 염색체 돌연변이도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이제 구조 이상한 거하고 수 이상이 있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수 이상이 중요하지. 이게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염색체 비분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얘가 염색체 비분리하고 관련이 있어. 먼저 우리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해도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이상에는 우리가 이제 결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귀가 있어요. 전좌가 있어요. 최근에 수능에선 전좌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 결실은 뭐냐면, 우리가 누가 딱 봐도 염색체가 이렇게 있잖니? 그럼 누가 봐도 여기가 한 덩어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딱 떨어져 있어. 이런 걸 결실이라 그래. 결실, 뭔가 부족한 거지. 떨어져 나가. 저런 애들. 5번 염색체의 결실이라는 묘성증후군, 고양이 울음증후군. 우리 책에 그 그림 여자애들 둘 있지. 밑에 있는 애가 고양이 울음증후군이야. 지능도 낮고 어두운 곳을 찾고 맨날 고양이 소리를 내. 미 이런 소리를 내고 지능이 낮아요. 위에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있죠. 아주 해맑죠. 저것도 돌연변인데 선생님도 윌리엄스 증후군인 것 같아. 화가 안 나요. 화낼 줄을 몰라. 그리고 사람들을 너무 잘 믿어. 선생님 너무 사람들을 잘 믿어서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 잘 믿고 화를 안 내고, 나 니네들이 맨날 숙제 안 해고 그래도 화 안 내잖아. 맨날 헤헤 웃잖아. 그죠? 그래? 안 했어? 그러고 그래? 선생님 아무래도 윌리엄스 증후군인 것 같아. 그 표정 봐봐요. 선생님 닮지 않았어? 윌리엄스 증후군. 그냥 한번 읽어봐. 윌리엄스 증후군이 어떤 건지. 못 찾겠어? 채민이도 윌리엄스 증후군 아니니?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런 친구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이거는 다 뭐라 해야 되지? 하나님 좀 모르는 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밝고 두려움을 잘 모르고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을 잘 믿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 자, 이게 결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은 어떤 거냐면, 중복은 이런 거예요. 그냥 선생님 예시를 들어볼게.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그냥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 1, 2, 3, 4,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정상적인 옆에 있는 애가 1, 2, 3, 4, 5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다른 하나가 4가 하나 더 있는 거야. 1, 2, 3, 4, 4, 5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더 길어. 그러니까 다른 애하고 똑같은 애하고 비교해봤을 때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지. 틀리죠. 이런 게 구조 이상이야. 하나가 더 있는 거야. 한 부분이 더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중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1, 2, 3, 4, 5인데 4, 3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꼬여갖고 탁 풀려갖고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 이런 걸 우리는 역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역위하고 이제 구별이 잘 돼. 여기는 한 염색체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지만, 전자는 완전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야. 완전 얘가 만약에 19번이면 얘가 21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완전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얘가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3이 여기로 오고 C가 일로 오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자리 바꿈 해버리는 거. 이래서 모양이나 구조가 틀리게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구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종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최근에는 수능에선 전자가 잘 나오더라. 전자는 완전히 서로 다른 상동염색체끼리 바꿔치기가 되는 거. 여기는 그거 내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 중복은 하나가 더 있는 거. 결실은 한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염색체 돌연변이다. 뭘로 볼 수 있어? 핵형 분석으로. 모양이 이상한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얘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이 수이상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수이상에는 두 개 있어요. 뭐 있어요? 이수체, 배수체. 이제 이 이수체가 중요하지.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사실은 이 이수체를 얘기하는 거야. 배수체는 우리가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중복 수정이라 그래갖고 니네 배하고 배젖이 만들어지지. 배는 씨가 될 부분이고 배젖은 그거의 영양분이 될 부분이야. 그래서 보통 과일 같은 경우가 이제 배젖 부분이 우리가 먹는 부분이고 그 씨앗 부분이 이제 싹이 나는 부분이지. 그죠? 땅콩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먹는 부분이 배젖이야. 그 땅콩 이렇게 반 갈라보면 거기에 씨앗, 그 싹이 들어있지? 본 적 있니? 땅콩 이렇게 반 쪼개보면 거기에 이렇게 싹이 조금 들어있지. 그 싹이 배고 그 주변에 우리가 먹는 부위가 그게 배젖이야. 그러면 그걸 땅에 심잖아? 그럼 그 싹이 그 콩 그 부분 있지. 땅콩 부분, 넓은 부분. 그거의 영양분을 이용해갖고 뚫고 땅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배가 먹는 젖이다. 우리가 엄마 젖 먹고 크잖아. 그래서 이름이 배젖이야. 배는 싹이 되는 부분이고 그걸 먹고 크는 영양분을 우리는 배젖이라 그래. 근데 그게 만들어질 때 3N, 2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게 배수체가 돼갖고 뭐 6N, 4N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씨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씨가 없어요. 씨 없는 수박. 유명한 아저씨 있지.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만 이게 일제강점기 때거든. 씨 없는 수박을 뭐 육종학에서는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씨가 없이 그냥 수박이 나와.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수박 그러면 왠지 까만색 씨가 콕콕콕 박혀 있어야지 왠지 먹음직스럽고 익은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먹어보니까 달지도 않고 씨도 그냥 없고 막 이러니까. 근데 또 너무 씨가 많으면 좀 그렇지 않니? 수박도 너무 씨만 씨 뱉느라고 아이 씨박 그러죠.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씨가 너무 많으면 안 돼. 최근에는 씨 없는 수박이 나옵니다. 되게 달아. 그리고 심지어는 조그매.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져갖고 수박 한 통을 사면 처치곤란이야. 다 못 먹잖아. 가족들 몇 명 있어도 수박 남을 걸 아마 사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요만한 거 딱 혼자 먹을 수 있게끔 둘이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그만. 근데 되게 당도도 되게 높아. 심지어는 씨앗도 없어. 쓰레기도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건 씨 없는 수박이 맛없다는 건 옛날 말이다. 지금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발달을 했다. 어쨌든 이 배수체는 씨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이 씨 없는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하냐면 그냥 코리친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어. 이걸로 처리하면 또는 방사선 처리를 하죠. 그래서 방사능을 쪼이거나 화학약품인 코리친이라는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얘가 배수체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이상의 배수체도 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이수체. 이렇게 쓰나? 선생님 한자를 잘 못 쓰는데 다를 이자야.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이런 뜻이야. 숫자가 다른. 이 이수체는 두 가지로 구별하죠. 상염색체 이수체가 있고 성염색체 이수체가 있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상염색체 이수체 두 개가 뭐냐면 18번에 하나가 더 있는, 그러니까 이 얘는 47.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 그래. 그 다음에 21번 저번에 했죠? 하나 더 있는 거. 이 얘는 얘도 47이지. 우린 얘를 뭐라 그래? 다운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런. 이게 우리의 앞부분에서 했던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정상 난자하고 결합하면 21번이 3개가 되는, 그래서 2에는 47이 되는 다운 증후군이 상염색체 숫자 이상이다. 성염색체 숫자 이상이 있어요. 얘가 뭐뭐 있냐면 XXY 아까 했죠. 그 다음에 X가 있고 XYY가 있고 그 다음에 XXX 뭐 이런 거 있다고.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터너 증후군이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초남성 증후군이라 그래.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쓰자면 얘는 2에는 47이겠지. 얘는 2에는 45겠죠. 하나 부족하니까 2에는 47이지. 2에는 47 이렇게 되겠지. 야, 정상적인 사람은 2에는 46이 정상이잖아. 다 정상이 아니야. 다 돌연변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성염색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의 차이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의 차이는, 얘는 생식세포를 잘 만들지를 못해. 생식 능력이 없어요. 자손을 못 낳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에드워드 증후군이나 다운 증후군은 자식은 정상적으로 낳을 수가 있어.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얘는 성염색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성염색체 비분리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성염색체 이수체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고. 어떤 경우겠냐? XXY가 만들어지려면 봐봐. XY가 아빠한테 비분리해서 오고 정상 X 난자가 오던지, XX가 비분리된 난자가 와갖고 정상 Y가 오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X도 정상 난자가 오고 비분리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정자가 오면 터너 증후군이 되는 거야. 또는 엄마 쪽에서 난자가 아무것도 안 오고 정자가 정상적으로 와도 되는 거야. X정자가 와도 되는 거고. 얘는 Y가 비분리돼가지고 통째로 오는 거. 이게 Y가 비분리돼서 통째로 오려면 이분열 비분리가 있어야지. 기억나? 이분열 비분리. 이런 걸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야. 얘도 마찬가지. XX가 엄마한테 오고 정상적인 X정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게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리 알비노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백화증이야. 대표적인 게 뭐니? 니네 잘 아는 백사. 또 뭐 있죠? 백호. 뭐 이런 게 있지. 뭐가 안 만들어지지?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눈 알맹이 색깔,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이거 다 멜라닌 색소거든. 적당히 있어줘야지 자외선 차단 같은 거 시켜주고. 백화증 걸린 사람도 백화증이 있어요. 눈이 허해요. 머리카락 허해. 피부는 허옇다 못해 투명해. 실핏줄이 다 보여. 이런 사람들 싸매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자외선에 피부 암 걸려. 이게 알비노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알비노는 백사. 백사가 보통 이제 뭐 땅꾼들이 백사 잡으면 횡재한다 그러죠. 저게 몸에 좋다 그래갖고 뭐 대기업 총수들이 저거 막 3천만 원씩 주고 사가. 뱀탕으로 먹으려고. 영험하다 그래갖고 백사를 좋아합니다. 이제 저런 애들, 동물들도 알비노가 있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저는 바퀴벌레의 알비노를 봤는데요. 바퀴벌레는 탈피를 해요. 탈피하는 동안에 한 2, 3일 동안은 투명하게 지내. 그래서 그때 마치 알비노 같아. 근데 그러다가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비노가 아니야, 걔는. 걔 탈피를 하거든. 탈피하면서 자라거든. 껍데기를 벗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색깔이 투명해진다. 그건 알비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PKA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페닐, 우리 책에 나와 있어. 알라닌 분해 요소가 없는 거야.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페닐알라닌을 분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거든. 그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인데 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몸속을 떠돌다가 페닐케톤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제 오줌으로 나오면 시꺼먼. 이게 뇌에 가서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PK. 페닐케톤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페닐알라닌이 나오는 그런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다 구별해서 먹기가 쉽지가 않지. 이런 유전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은 유전자 하나의 문제로 생기는 거지만 아주 치명적이다. 아주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이건 고1 때 배우지 않았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가 적혈구 그러면 아주 오동통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겨야 되는데 하나가 아미노산 염기서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염기가 하나 바뀌는 바람에 이게 중간에 이렇게 꺾여버리지.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결과 뭐가 생겨?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근데 뭐 시신은 못 찾고 그냥 장례 치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등반을 하면은 티벳이나 히말라야 그런 밑에 동네 가면 그 쉐르파라고 하는 고산족들이 있어. 그래서 포터라 그러죠.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데리고 가야지 이제 그 등반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고산족이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나 공기통 같은 거 안 메고 가도 막 5,000m, 6,000m 이런 데 그냥 맘대로 가요. 막 쪼리 신고 가요. 쪼리 신고 막 라마에다가 짐 싣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그 등반가들은 어떻게 해? 여기 이제 북쪽 얼굴, 노스페이스 막 이런 거 막 최첨단의 어떤 그런 걸 하고 가서 결국은 올라가서 어떻게 돼? 산소호흡기 매야 돼. 그 마지막 장면에 그거 본 적 있냐?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거기서 10m 가는데 30분 걸려. 산소호흡기 안 들고 가는데 박영석 대장인가 누가 그 장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카메라맨은 산소호흡기 메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러면서 가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너무 산소가 희박하니까. 근데 고산족들은 몸에 이 헤모글로빈이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산속에 높은 산에서 잘 살 수 있다. 아프리카 중부에 어떤 유전학자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고산족들을 조사를 했는데 아이씨 그 고산족들인데 전부 얼굴이 허여멀건해갖고 다 빈혈 환자들만 있는 거야. 산속에. 원래 고산족들은 산소 운반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유전자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 이게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거야. 얘는 난 모양을 만드는 애지. 이게 우성이고 이게 열성이야. 근데 누구랑 같이 붙어 있냐면 말라리아 저항성 유전자 라지A가 우성이야. 말라리아 저항성 유전자 스몰 a는 열성이야. 이 동네에 말라리아가 창궐해버린 거야.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다 죽은 거야. 정상 적혈구는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비정상 적혈구지. 그래서 그 동네는 고산지대인데도 저기하고 그런 빈혈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낸 거야. 아, 얘네들이 같이 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 책에 나와 있는 많아. 몇 개 많아요. 헌팅턴, 무도병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퇴행성 질환이어갖고 뭐 단백질이 뭐 어떻게 쌓여가지고 자꾸 몸에 뭐가 쌓여서 근육이 막 위축되고 그래갖고 자꾸 몸이 떤대. 몸이 떨어가지고 막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 무도가 춤추는 거잖아. 막 움직임이 막 이래갖고 마치 춤추는 것 같은. 이것도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는 유전자 돌연변이다. 이건 겉으로 볼 수가 없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봐야지 이런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람의 돌연변이를 구별을 한다. 우리한테 이제 수능에서나 학교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 이수체. 얘네들이 가계도에서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얘네들이 어떤 조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유전 질환을 한 두세 개를 짬뽕해서 낸다.
그래서 두 개는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되어 있고 이런 것들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사람의 돌연변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야, 따라오지 마. 그만 따라와.